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근 발언은 축구계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손흥민 선수의 부재와 관련된 토트넘 호스퍼의 현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바다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잔잔한 수면을 흔들며 축구 팬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 상황을 들여다보면 손흥민 선수의 부재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매체 BBC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의 부재는 마치 대양의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와 같아 팀이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며 축구계의 기존 생각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전략을 가진 축구 감독이 경기 중에 깜짝 전술을 선보이는 것과 유사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는 토트넘 팬들과 전 세계의 소니 팬들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은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의 말은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그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여름밤의 별빛처럼 팬들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토트넘 호스퍼의 임대로 영입한 티모 베르너의 행보는 축구계의 큰 관심사입니다.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커다란 공백을 남겼으며 베르너는 그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12골 5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혼자서 이끌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단순히 골과 도움의 숫자로만 표현될 수 없는 마치 축구 경기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유연한 포지션 변화와 경기 내내 보여준 활약은 그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티모 베르너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의 성공 이후 토트넘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데뷔전에서 보여준 스피드와 연계 플레이, 적극적인 슈팅 시도와 코너킥 창출 능력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베르너의 이러한 특징들은 손흥민과는 다른 스타일을 팀에 제공하며 공격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흥민의 기술적 능력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를 특별한 선수로 만들며 이는 단순히 다른 선수 한 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티모 베르너는 탁월한 선수이지만 손흥민이 가진 독특한 매력과 리더십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팀 전체의 조화와 전략적 조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베르너의 합류는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 손흥민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 위해서는 모든 팀원들의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티모 베르너가 손흥민의 부재를 메우려는 토트넘 호스퍼의 노력은 눈에 띄는 행보이지만 손흥민만큼의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르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5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골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손흥민이라면 득점했을 것 같은 위치에서의 슈팅이 관중석으로 날아가며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후반전에 베르너는 자신감이 다소 떨어진 듯 넓은 공간에서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 폭의 그림에서 주된 색채가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수비수를 제치고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에서는 윙어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지만 손흥민의 득점 능력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한편 손흥민이 참가 중인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서의 활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바레인전에서 침묵했지만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대회 첫 골을 터뜨리며 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승점 4점을 얻으며 16강 진출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손흥민의 복귀 시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경기력과 토트넘에서의 불가피한 부재는 그가 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복귀는 마치 사막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토트넘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베르너의 활약과 손흥민의 복귀는 토트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 두 선수의 향후 활약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참가와 관련된 최근 상황은 토트넘 호스퍼와 그의 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시안컵에서의 한국팀의 성적이 좋은 경우 손흥민의 토트넘 복귀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조별리그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16강 진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손흥민의 조기 복귀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아시안컵이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경기들을 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안컵 16강이 열리는 시기에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16강에서 탈락한다면 손흥민은 2월 3일 에버턴전에 복귀할 수 있지만 한국이 더 나아갈 경우 그의 복귀는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근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손흥민이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대표팀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겪고 있는 전술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복귀했을 때 그가 어떻게 팀에 다시 적응하고 팀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흥미로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참가와 토트넘에서의 부재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중요한 선수가 빠진 것과 같아 팀의 전략과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그의 팬들은 손흥민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그가 언제 돌아오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최근 경기들에서 공격 전술에 아쉬움이 드러났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량이 빛을 발하며 한국팀에 중요한 득점 기회를 제공했지만 전반적인 팀 전술에서는 뚜렷한 방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적처럼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수들에게 부여한 자유도는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이제는 특정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전술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유력한 우승 후보로서 모든 상대 팀들이 철저한 준비와 조절 수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은 고립되고 풀백과 윙포워드 간의 호흡 불일치와 측면에서의 동선 중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대의 차가 레이스를 위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력한 엔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팀 전체의 조화와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의 기량은 뛰어나지만 축구는 팀 스포츠이며 개인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을 재평가하고 팀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더 효과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분석은 한국 대표팀과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그는 손흥민이 팀 내에서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불안함을 표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하에서 손흥민은 팀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명의 선수가 전장의 모든 전투를 혼자 치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요르단전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보면 그가 팀의 공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드 전체를 누비며 무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득점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 부족해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이강인의 기량이 뛰어나긴 하지만 손흥민만큼의 결정력을 갖춘 골잡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팀은 득점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흥민이 기회 창출을 위해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골을 넣을 선수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수비가 뚫리고 상대에게 골을 허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풋볼 런던의 분석처럼 문제의 핵심은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인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팀의 전략적 다양성을 제한하고 특정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 유연성을 개선하고 팀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대표팀이 더 효과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며 균형 잡힌 팀 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현재 전술적 접근법은 주로 선수 교체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요르단과 같이 철저한 준비로 한국을 상대하는 팀들에게는 답답한 공격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선수들 간의 미세한 위치 조정과 전술적인 변화의 부족은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황희찬의 부상에서의 복귀는 한국 대표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른바 반대전환 전략을 사용하여 우측에 이방인을 배치하고 황희찬에게 좌측에서 넓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격의 다이내믹함과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패스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 경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팀 내의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황희찬과 같은 선수들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그들의 기량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는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며 그의 기량은 팀의 수비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한국 대표팀은 전 세계 축구 매체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보다 효과적인 공격과 견고한 수비를 통해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략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 팀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